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분양 가이드의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7일 날 이제 나온 이제 보도자료 관련된 부분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이 지방 쪽 위주로 해서 36곳이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곳들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 요 부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대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 대출 부분에 어떤 규제가 생기는지. 자, 보시면은 이제 부산에 9곳이에요. 서, 동, 영도, 부산 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그 다음에 이제 대구 7곳입니다.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그리고 이제 광주 5곳이죠. 동서남북, 광산구. 그 다음에 울산은 2곳입니다. 중남구. 이렇게 해서 4개 광역시에 총 23개 지역이 이번에 이제 신규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천안 2곳, 동남 서북구, 그 다음에 논산, 공주, 전주에 2곳, 뭐 완산, 덕진구, 여기 뭐 에코시티, 뭐 혁신도시, 굉장히 지금 이제 또 여기도 핫한 곳 중에 하나죠.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이렇게 해서 11개시에 13개 지역 해서 총 36개 지역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창원 의창구는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 주택 3개월 동안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뉴스, 정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원의 경우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외지인, 창원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외지에서 매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갭 투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지정이 됐다는 거, 투기과열 지역으로.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담보대출 부분이 규제가 되는지를 총 3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3가지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조정지역을 지정 전이에요. 이때 계약서와 담보대출이 다 진행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건축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요때까지도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조정지역 대상으로.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와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조정지역 대상이 아닌 경우, 자, 무주택과 1주택 이상입니다. 무주택은 대출 한도 한 70%까지 거의 뭐 문제없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하도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 이상은 60%. 특별히 규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계약서와 담보대출이 진행이 될 때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청약을 넣기 전부터 이미 이제 조정 대상으로 지역으로 대상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와 아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위에서 이제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주택 이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눠집니다. 1주택은 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진행이 돼야지 이제 그 대출이 가능을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는 대출이 아예 불가하다라는 경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왜? 이걸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모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요 위의 내용만 보고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또 그 보유된 어떤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약이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출이 진행될 때쯤 그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처럼 신규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9억 이상 초과분 그 기준으로 자, 무주택자들은 50% 그리고 30% 퍼센테이지가 현격하게 이제 낮아졌어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는 순간에 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그 대출 한도가 이제 확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주택자는 아까는 이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아주 짧죠, 기간이. 그래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불가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히 이 그 어느 정도 이제 금액대가 높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는데 대출을 받을 때쯤에 그때쯤 전에 해서 조정 지역으로 바뀐 경우에는 이러면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 그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안 되죠. 어떻게 뭐 현금 뭐 보유가 안 된 상태면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계약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정보를 왜냐하면 이게 그 조정 지역으로 진행을 하려면 사실 이제 미리 이게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100%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신규로 이번에 이제 36곳이 추가적으로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 요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 이렇게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제 그 담보 대출 어떤 규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정보들과 그 어떤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은 저희 이제 분양알림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앞으로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